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5억 4천만 원이 2월이 된 축구토토 승무패 17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주중에 원래 2개 정도 제가 영상을 미리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는 주중에 K리그 경기도 있었고 라리가 경기들도 오늘 새벽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들이 모두 마치기 전에 뭐 따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 주중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뭐 조회수만 올리려는 영상처럼 보일 것 같아서 오늘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영상만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저를 좀 보고 싶었던 분들 계셨으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축구토토 승무패의 K리그 경기 국내 배당 1.8대의 정배당이 들어오면 더럽게 안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8회차 승무패 8회차에 대구 대 수원FC 경기에서 1.8 정배당 안 들어왔고 10회차 수원 삼성 대 강원 1.8 정배당 안 들어왔고요. 11회차 성남대 포항 1.82 정배당 안 들어왔고 12회차 서울대 강원 1.87 정배당 안 들어왔고요. 13회차 인천대 서울 1.88 정배당 안 들어왔고 15회차 수원대 울산 1.81 정배당 안 들어왔고 16회차에 무려 강원대 강주, 성남대 인천, 제주대 서울 3경기에 1.8대 정배당이 초반에 들어왔었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배당이 변동이 되면서 강원만 1.8대의 정배당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론은 16회차에서도 K리그에서 1.8대 정배당은 안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17회차 야 제발 1.8대 정배당 K리그에 한번 들어와 봐라. 내가 그냥 전북이라도 그냥 꺾어볼라니까 했더니 기가 막히게 K리그 국내 배당 1.8대 정배당 한 경기도 없죠. 이 정도면 토 사장님 제 방송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골 때리는 놈 하나가 우리 배당 눈치 깠다. 오지들아 배당 바꿔라 지시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하면서 좀 아쉬운 게 경기를 시작 전에 배당 변화를 보고 좀 승무패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건 뭐 K리그 들어오면서 해외 경기는 한참 전에 승무패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아쉽습니다. 주중에만 하더라도 골 때리는 TV 밴드 토론방에서 멤버십 분들께 일본 리그컵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급변하는 배당들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가시마 승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후쿠오카 역배 예측할 수가 있었죠. 물론 뭐 배당 변화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률적으로 좀 더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는 단서 중에 하나인데 축구토트 승무패 할 때는 좀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멤버십 가입을 하신 뒤에 밴드 가입 요청을 하실 때 유튜브 멤버십 이름과 동일하게 밴드 이름을 설정해야 승인을 해드릴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매번 다르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밴드 토론방에 계신 멤버십 분들께 제가 이름 동일하게 바꾸는 게 어렵냐라고 여쭤봤더니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나도 뭐 자녀분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조만간 밴드 이름 설정하는 법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밴드 토론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후에 영상 업로드되면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 밴드에 가입 승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밴드 이름 설정하는 영상은 멤버십 전용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체 공개로 올리면 뭐 또 멤버십 가입 유도한다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굴때리는 TV 처음으로 멤버십 분들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린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7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골대법도 오늘 한 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 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포항 대 제주. 자, 우선 이 경기 맞대결 전적에서 포항이 제주에게 굉장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홈에서만 1승 2무 2패로 제주에 밀리고 있고, 저는 이 경기 일단 배당을 보자마자 이거 왜 포항이 정배당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포항이 정배당이라는 거에 대해 의문을 가졌냐 하면, 지금 포항은 꾸역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 여기저기서 쥐어터지고 다니는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1대2 꾸역승, 광주 원정 경기에서는 타시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0대1 꾸역승, 지난 수원FC와의 경기에는 후반 막판에 송민규 꾸역 헤딩골로 승리를 했죠. 경기를 보면 포항이 3연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송민규랑 강상우 선수가 하드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타쉬 선수, 크베시치 같은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너무나도 안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로 보입니다. 송민규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헤딩골 넣고 골 세레머니 하는 거 보니까, 야, 용병 새끼들 뭐 하는 거야? 나보다 연봉도 많이 받을 텐데 맨날 내가 골 넣어야 돼, 이씨 하면서 약간 울분을 지저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농담이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팀 제주 또한 3연승을 기록 중인데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적으로도 터져주고 있어서 포항 상대로 충분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규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는 김봉수, 권한진 같은 공격 자원들이 아닌 선수들도 골을 넣어주고 있고, 제르소 선수의 측면에서의 활약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제주의 홈이라면 제주의 단통 승으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포항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포항도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상우 왼발, 송민규 맞박, 이 테크트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포항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2번 경기 광주 대 대구. 자, 이 경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죠. 세징야가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딱 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세징야의 비중이 굉장히 큰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원전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했고, 세징야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좀 출전하겠다라는 의지가 크다는 말씀을 감독님께서 인터뷰 때 하셨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경기 재밌는 게 가장 최근 맞대결 4경기를 보시면 모두 다 원정팀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죠.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3월 초에 광주가 대팍에서 1대4로 대승을 했는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야, 세징야가 대구에서 그렇게 중요하면 1대4로 질 때 세징야 풀타임 뛰었는데 왜 광주한테 개 털렸어?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 대구의 주전 자원들인 수비의 홍정훈, 미들의 정승원, 공격의 에드가 포지션별로 주전 선수들이 한 명씩 빠져 있었고, 그때 광주의 주전 자원들인 이찬동, 김종우, 엄원상 같은 자원들이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구가 우세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지만, 광주에도 알렉스나 헤이지 같은 외국인 용병들이 새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대구는 일단 세징야의 출전 여부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건 없고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죠. 대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 경기 광주의 무와 패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강원 대 전북. 자, 이 경기 사실 누구나 다 전북의 승리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폴 가실 분들은 강원의 무패 투픽이면 이 경기 패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변 보지 않고 강원의 단독 패로 가려고 합니다. 다만 불안한 건 축구토토 승무패 3번 경기에 K리그 경기가 7번이 들어왔었는데 정배가 단 한 번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K리그 이변 경기를 승무패 3번 경기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 오히려 저는 좀 정배가 너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배가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전북이라는 강팀이기도 하고 전북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더 고민하지 않고 강원의 단통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바야돌리드 대 카디스. 바야돌리드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바야돌리드의 승무패 확률 승 37%, 무 34%, 패 29%로 바야돌리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30%, 무 26%, 패 44%로 바야돌리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바야돌리드 기준 2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바야돌리드 홈에서는 1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가장 최근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우선 3연속 무승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야돌리드의 배당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과 공격수 션 와이즈만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등이냐 아니냐 리그 17위로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강등 버프까지 결합이 되면 카디스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디스는 중원에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페르난데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이고 공격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네그레도 선수가 최근 무득점 경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득점이 기대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바야돌리드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5번 경기 발렌시아 대 알라베스. 발렌시아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발렌시아의 승무패 확률 승 53%, 무 30%, 패 17%로 발렌시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9%, 무 32%, 패 9%로 역시 발렌시아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발렌시아는 해외 배당 기준 이번 시즌 홈에서 7번의 정배당을 받고 4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발렌시아는 홈에서 7경기째 패배가 없고 알라베스는 원정에서 10경기째 승리가 없고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발렌시아 기준 5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발렌시아 홈에서의 맞대결 4번은 발렌시아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 최근 알라베스가 강등 버프로 2연승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승 모두 홈이었다는 점, 발렌시아의 솔레르 선수가 출전 불투명한 건 아쉽지만 대신 공격의 막시 고메즈 선수가 복귀한다는 점으로 볼 때 발렌시아의 승모 투픽이면 충분히 패스할 것으로 보이지만 폴더수가 너무 많아져서 저는 이강인 선수도 응원할 겸 발렌시아의 단통승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베티스. 레알 마드리드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승무패 확률 승 64%, 무 23%, 패 13%로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1%, 무 8%, 패 21%로 레알 마드리드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3경기 연승과 6경기째 패배가 없고 베티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4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레알 마드리드 기준 5승 2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의 맞대결은 레알 기준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도 현재 리그 1위를 경쟁 중이고 베티스 역시 유로파 진출을 위해서는 계속 승점을 쌓아야 비아레알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중요한 경기이긴 하나 레알이 첼시와 챔피언스 리그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들의 주요 자원인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같은 선수들의 이탈로 볼 때 아예 꺾어서 레알의 무와 패로 가보려고 했으나 베티스의 중원 페키르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격 작업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인천 대 울산. 자, 이 경기는 그냥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이 이 경기를 못 잡으면 엿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못 이기면 올해 우승은 그냥 전북한테 넘겨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연승이 없는 인천이기도 한데 지난 경기에서 성남을 상대로 1대3 승리를 거뒀고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건 김현 선수가 이번 시즌 페널티킥 한 골에 전 경기에서 헤딩 한 골 넣었는데 야, 뭐 무슨 질라탄이라고 현나탄이라고 막 기사 써대고 있는데 참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 경기 울산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장자 정보는 뭐 인천의 오반석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울산은 홍철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데 크게 뭐 경기의 흐름을 바꿀 만한 결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가벼운 마음으로 인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수원FC 대 서울. 자, 이 경기 보자마자 든 생각이 서울의 승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리그 5연패를 기록 중인 FC 서울인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기는 수원FC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C 서울이 지난 시즌 인천도 아니고 리그 6연패는 진짜 2부 리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딱 보니까 주중에 제주와의 경기에서 출전 선수 명단을 딱 보는데 이게 FC 서울 출전 명단인지 뭐 서울 이랜드
서울 이랜드인지 모를 만큼 생소한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아끼고 주말 경기인 수원FC 경기에 올인하겠다는 건데 주전 선수들이 나와도 오스마르, 팔로세비치, 나상호 선수 정도인데 공격 작업이 과연 제대로 될 거냐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기성용 선수는 부상도 부상이지만 지난번 논란에 이어서 지금 또 땅투기로 또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고 한찬희, 고요한, 박정빈, 조영욱, 박주영 같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나와도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기성용이 매번 극장골을 보여줬던 건데 이런 주전 선수들마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경기는 FC 서울이 연패를 끊는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수원FC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성남 대 수원 삼성. 자, 성남은 지난 경기에서 인천에 개털렸죠. 특히 후반전에 3골을 먹히면서 경기가 계속되면서 수비 자원들의 체력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수비는 거의 뭐 로테 없이 안영규, 이청용 같은 선수들은 거의 붙박이니까 힘들 때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리치 선수는 역시 제가 본 눈이 정확했습니다. 대충 5-6경기 중에 한 경기 정도 컨디션이 빨딱 서는 걸로 보이고 나머지 경기들은 그냥 전봇대 느낌으로 크로스를 딱 차서 정확하게 물리치 맞박에 맞춰야 골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성남의 크로스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그나마 좀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발끝이 좋긴 합니다. 자, 어쨌든 상대팀 수원 삼성은 지금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석종, 고승범 부상에 최성근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고 김건희, 김민우, 니콜라우까지 출전이 불투명해서 공격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강현묵과 정상빈 같은 신인 선수한테 맡겨야 되는데 성남이 그렇게 라인을 올리는 편이 아니라서 이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상성의 팀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리치 선수를 쓰기에는 답답하죠. 그렇다면 양팀 모두 지금 공격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수원 삼성의 헨리 선수까지도 복귀를 하면서 굉장히 수비가 탄탄해졌고 성남도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 중인 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 경기 성남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우에스카 대 헤타페. 우에스카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우에스카의 승무패 확률 승 54%, 무 38%, 패 8%로 우에스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3%, 무 31%, 패 6%로 역시 우에스카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헤타페는 해외 배당 기준 이번 시즌 원정에서 8번의 정배당을 받고 1무 7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헤타페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우에스카 기준 4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우에스카의 홈에서의 맞대결 3번은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경기 맞대결 전적에서만큼은 헤타페가 앞서고 있지만 아까 특이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만 가면 쓰레기 같은 경기력으로 개털리고 다니고 있죠. 그래도 지난 바르셀로나 원정 경기에서 2골이나 넣었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자살골에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넣었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우에스카가 자기 골대로 자살골을 쳐넣지 않는 이상 현재 4경기 연속으로 필드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리그 18위 우에스카가 강등 버프 받고 충분히 홈에서 승리하거나 최소 1점은 승점 1점은 따올 만한 경기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우에스카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비아레알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 저는 뭐 별로 의심 없이 비아레알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비아레알의 에메리 감독, 자, 유로파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 다음 주 아스날과 유로파 4강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선수 체력 안배 차원에서 로테이션도 좀 예상이 되고 바르셀로나는 지금 뭐 딱히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리그 1위 탈환을 위해서 승점 2빠이 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렁설렁 뛰면 안 돼요. 바르셀로나 공격 자원들의 뭐 브레스웨이트, 덴벨레, 안수파티 같은 자원들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지만 메시, 그리즈만 이 정도면 뭐 딱이라고 보여지고 수비나 중원에서는 주전 자원에 이탈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 자, 셀타비고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셀타비고의 승무패 확률 승 52%, 무 37%, 패 11%로 셀타비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0%, 무 35%, 패 5%로 역시 셀타비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셀타비고는 해외 배당 기준 이번 시즌 홈에서 9번의 정배당을 받고 6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셀타비고는 홈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고 오사수나는 원정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셀타비고 기준 4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고 셀타비고의 홈에서 맞대결은 2승 2무로 셀타비고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 경기 일단 셀타비고가 홈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것 같은데 최근에 셀타비고 공격 자원들이 골을 더럽게 못 넣고 있죠. 이른발만 있고 지금 공격이 안 터지는 상황이고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셀타비고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는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4연승을 한다는 건 개오바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셀타비고의 단통 무승부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세비야 대 그라나다. 세비야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세비야의 승무패 확률 승 67%, 무 13%, 패 20%로 세비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3%, 무 12%, 패 15%로 역시 세비야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세비야는 이번 시즌 홈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그라나다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세비야 기준 4승 1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세비야의 홈에서의 맞대결 3번은 2승 1패로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이 경기는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비야 역시 다른 상위권 팀들과 마찬가지로 상위권 순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점을 최대한 쌓아야 되고 주전 선수들의 결장도 없는 상황이고 그라나다는 주전 수비수 두아르테, 미들의 막신 고날론스, 루이스 밀라, 공격의 케네디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약간의 전력 손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가벼운 마음으로 세비야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빌바오 대 AT 마드리드. 자, 빌바오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빌바오의 승무패 확률 승 7%, 무 27%, 패 66%로 빌바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2%, 무 23%, 패 65%로 역시 빌바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빌바오는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패턴적으로 빌바오는 이번 시즌 홈에서 6경기째 패배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5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은 빌바오 기준 1승 2무 7패를 기록 중이고 빌바오의 홈에서의 맞대결 전적은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내 배당 기준으로 AT 마드리드가 원정이고 홈팀이 4배당을 받았을 경우가 2번이 있었는데 2번 모두 4배당을 받은 홈팀이 승리를 거뒀었다는 데이터가 있어서 경기력으로 볼 때는 당연히 우승을 경쟁하고 있는 AT 마드리드인데 저는 이 경기 빌바오의 승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7회차에 들어온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최종 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모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최종 픽을 정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오늘 말씀드린 최종 픽 이미지로 정리해서 유튜브 게시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